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14장 자발적 공동체와 자치의 국내 사례 두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제가 살펴보는 두 곳은 하나는 제가 실제 활동했던 성미산 마을이라는 사례하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도에 있는 홍성에 있는 홍동마을 사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미산 마을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제가 우리 아이들 셋을 길러내고 지금도 생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의 마포구란 지역에 있는 성미산 마을이랍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마포구고 이 위쪽으로는 서대문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은 이 성미산이 있기 때문에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고 있고요. 성미산 마을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연립주택 지역이에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길가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성미산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것이고 이곳에서 2,000명 정도가 함께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행주라고 하는 거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 3호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진짜 공동주택으로 함께 져서 사는 것을 말하고 성미산 학교라고 대안학교도 따로 있고요. 성미산 마을 극장도 따로 만들었고 이거를 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게 아니고 성미산 마을 공동체, 자발적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작은 나무 카페도 있고 공방도 있고 대살림 가게 생협이 있고 성미산 밥상이로 식당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생협,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시위에 가서 사는 거, 슈퍼에 가서 사는 거 우리는 생협에 가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성미산 학교, 카페 이런 데를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성미산 마을 사람들 이런 책들이 두세 권 나와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서울시 마포구의 작은 야산인 성미산 자락을 중심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행정구역으로는 마포구의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 마을의 시초는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00년대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4개의 공동 육아 어린이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어린이집 거쳐서 자랐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7세 가기 전까지 가게 되는데 대부분 원장이 있고 원장 있는 곳에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주인이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만들고 부모들이 선생님들을 뽑고 어린이집에 청소도 하고 밥은 먹을 것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주인이 돼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공동육아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성미산 학교, 대안학교도 필요하게 되고 함께 어울려 살려면 생활 필수품을 사야 되는 생협을 만들게 되고 또 같이 좀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마을 극장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현재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매년 자발적으로 마을 축제도 열고 마을 운동회도 열고 숲속 음악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서 아기자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미산 마을, 작은 마을에서 마포 공동체 경제, 영어로는 마포 Organization for Reclaiming Economy. 그래서 사실은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게 이 동네에서 쓰는, 지역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는 대덕구에 있고 이로움이 있고 대전시에는 온통대전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마포구에는 모어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이게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성미산 공동체에서 만든 거라 이렇게
이게 진짜 지역화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미산 마을이 지금 이제 공동체 경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에서는 유통, 공동체 가게,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가게를 만들고 서로 그 가게를 조합원들이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만들고 그래서 적절한 소비 운동을 벌이고 그다음에 금융으로도 우리 함께 돈을 모아서 돈 필요한 사람들 함께 빌려주는 지금 뭐 새마을 금고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거는 공동체 은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필요 생산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 이게 공동육아 이런 것들이죠. 어린이집 같은 것들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공유제 확대 운동. 그래서 함께 마을에서 살려면 마을 극장이라든가 마을 회관이라든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유제 이렇게 부르는데 공유제를 확대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지역 화폐인 모아라고 하는 요거 모아 지역 화폐의 뭐 기대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지역 공동체 연대 조직으로 시작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제가 단적인 예를 들죠. 우리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면 그것을 만드는 대기업체들에게 물론 맨 밑바닥에 있는 농민들의 상품들도 거기 들어가지만 그 사이의 유통구조 때문에 실제 다 돈을 먹는 놈들은 그 유통구조 속에서 장사들이 먹는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직거래의 차원으로 실제 일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단체가 지역 공동체 경제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연대를 경험하고 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 기금을 모아가지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시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포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 경제를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시작하는데 이걸 통해서 한남대 앞이 이렇게 형성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룸도 굉장히 비싸게 있잖아요. 30만 원, 40만 원인데 우리 협동조합에서 땅을 사고 원룸을 짓고 그러면은 좀 훨씬 더 싸게 한 20만 원대에 저 원룸이 좋은 원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이 앞에서 우리가 가게를 낼 수도 있고 또 생협 이라고 하는 것도 낼 수 있고 다양한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행정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꼭 실제 생협의 운영 그리고 절대 협동조합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돌보면서 실제 몸으로도 활동도 하고 굳이 뭐 공무원이 돼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공무원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나 모두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공무원이 많은 게 결코 유익한 사회가 아니에요. 유익한 사회는 실제 자신이 노동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이제 직장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영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자영업을 하면 사장이잖아요. 사장. 그럼 시간도 자유로워지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할 때 함께 잘 사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에도 이 마포 공동체 경제처럼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체 경제가 만들어지길 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 성미산 공동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율콕이라는 사람이 이런 학자가 만들어낸 이런 분석 틀에 따라서 좀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플러스는 성공 사례, 마이너스는 좀 실패 사례에 해당이 되겠어요. 미시적 차원, 아주 이렇게 좁은 차원에서 볼 때는 여기가 성미산 마을이 잘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공동 육아예요. 공동 육아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그냥 원장이 하는 어린이집 가기보다는 생태 공동체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놀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미산 마을이 된 거고, 성미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어린이집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동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 성미산을 개발하려고 할 때 성미산을 녹지로 생태공원으로 그냥 둬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게 결속력이 낮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안에 색깔이 달라요. 나는 민주당이다, 나는 뭐 국민의힘이다, 나는 노동당이다, 이런 단일의 정치 가치는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계성 측면에서는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외부하고, 전국의 공동육아 공동체가 어린이집이 전국에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개에 요 지역에만 5개가 있고요. 성미산 지역에만 5개가 있고 전국에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의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굳이 마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대전에도 이런 유성에도 우리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공동육아를 하면 훨씬 더 편해요. 편하고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웃 사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금요일 날 되면 한 집 당번을 정해가지고 한 집에 부모가 좀 돌보고, 나머지 부모들은 뭐 기타 동아리를 하고 뭐 당구도 치고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는,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거죠. 혼자 독박을 쓰는 게 아니고 함께 기르면 육아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한 외부와의 연계성,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 연계한 마을 공동체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되고 나서 이런 것들 바람직하다, 이게 정부 지원금이 좀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상승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 공동육아 하면서 우리 성미산 마을은 당사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게 당사자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게 왜냐면 성미산 학교 이런 것들은 비제도권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비인가 학교라, 나중에 이제 11학년 지나고 나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서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에서 마을을 만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부의 관료들은 이 마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진짜 잘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게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 안 도와주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잘 모르고 이렇게 서울시는 좀 더 알고,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국가와 시민사회의 학습과정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뭐 대충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러한 성공 요인, 저해 요인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우리 성미산 마을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저는 모든 것이 이제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대전 지역에도 공동체 경제, 공동체 자치를 좀 실현한다고 봤을 때, 이 공동체는 생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생활의 필요, 공동육아, 어린이집, 그리고 소비, 우리가 가게 가는 거, 슈퍼에 가는 거 대신에 생협에 가는 거, 문화, 나름대로 1년에 한 번 연극도 하고 싶고, 극장도 하고 싶고, 이럴 때 문화적인 이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출발해야 되고, 성미산 마을은 공동육아로 시작했는데, 이 공동육아의 기본이 뭐냐면 선생님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을 수 있고 자유로운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생협, 마을극장, 성미산학교, 성미산 밥상, 취미 동아리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갔고, 지리적으로 이 성미산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태 공동체 그리고 소속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미산 주변에 있던 것이 이제 마포 전체에 마포 공동체 경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다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진보, 보수로 따질 때 진보 성향 사람들이 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미산 마을 사례였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우리 충청도의 좀 홍성군에 가면 홍동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가 보면 이게 서해안고속도로가 쭉 흘러가고, 대전에서 저 당진으로 가는 고속도로, 요
구역에 홍성이 있는데 그 홍성의 동쪽 끝에 있는 홍동면이라고 있어요. 홍동면에 형성된 인구 3,800명이 모여 사는 요 홍동면에 만들어진 홍동마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동마을은 여기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시면 귀농희망 1순위 마을입니다. 그곳엔 활력소가 있다. 그러니까 나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인기 제일 좋은 곳이 홍동마을이라는 것이죠.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 형성됐고 현재 기존 주민과 귀촌인 3,500여 명이 함께 살고 있고 여기 농업, 가공, 농촌관광, 교육, 문화, 에너지 관련된 생태 공동체 중심의 50개의 마을이 서로 연대하면서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시작은 여기 풀무학교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그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 몬드라곤드 신부님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풀무학교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시작한 풀무학교로부터 해가지고 풀무신협, 농협, 생협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모체가 된 풀무학교 옛날에는 이렇게 초가집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건물에 기숙사까지 이렇게 현대식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1958년에 풀무 고등공민학교로 출발해서 그다음에 농업 고등기술학교로 되고 또 이제 이 동네가 유기농법을 사용하는데 유기농법이 원래는 일본 쪽에서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농약을 안 치고 벼농사 질 때 오리를 넣어서 해충들을 잡아먹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일본 애농해라는 일본 사람도 다 나쁜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엄청 순진하고 착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연대를 해야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아베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우리나라 일본이 침략했을 때 그 집권 세력들이 나쁜 놈 사람이지. 우리 큰형도 일본에 가서 살고 있고 저희 그 큰 형수님도 일본 분이신데 엄청 착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농법도 유기농법도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어떻게 벼농사 유기농으로 질까 이런 협력도 하고 79년에 잠시 이 고등국민학교 폐지하고 80 그다음에 다시 개교를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93년에 생활관까지 건축을 하게 되고 지금은 생태농업과라고 하고 있는 전문대학 수준의 그런 교육과정도 여기 풀무학교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 홍동마을에서 살 때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영어 이런 거 안 배우고 물론 영어도 필요하니까 필요한 부분만은 배우지만 그런 뭐 어려운 그런 것들 수학 이런 것들 배우기보다는 실용 학문들을 가르치는 학교다. 생활에 필요한. 그래서 이 학교를 만든 설립자는 이찬갑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할 때 평안북도에 남강 이수은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 이런 것들을 숭실학교 뭐 이런 것들 구한말 역사 배울 때 나오는데 그 남강 이수은의 조카 되시고 함석헌 선생의 동급생인 이찬갑이라는 분이 이제 일본에도 갔다가 이제 58년에 주옥로라는 요 분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풀무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는 이 그룬트비 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협동조합 기초로 덴마크를 일으켰던 사람이 그룬트비라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따지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설명하자면 한참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주옥로 선생은 여기는 이제 홍성 토백이에요. 근데 서울 감리신학교를 갔다가 이찬갑 선생하고 만나가지고 함께 이 농촌 지역을 일종의 상록수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국어 시간에 우리 소설 상록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농촌 계몽운동도 하고 농촌들이 잘 살게 하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찬갑 선생이 풀무학교 개교할 때 쓴 말을 보면은 위대한 평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교육은 우선 이 민족의 역사의 현실을 통해 날마다 하늘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야 합니다. 선생은 이 땅에 아들, 딸을 귀여워하고 소망을 주며 날마다
생활을 살아가면서 같이 공부하고 일도 하며 협의하고 나아가는 생활 교육이라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가지고 이창갑선이 시작하고 그 뒤를 이었던 주홍로 선생님도 세 가지 사람 이런 거 이제 94년부터 교훈이 이때는 위대한 평민이었는데 지금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 이렇게 뭐 더불어 민주당 같지만 더불어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못하니까 문제지. 첫째는 교육이나 믿음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한 미개인입니다. 둘째는 교육만으로 살고자 하는 지성인. 셋째는 교육의 바탕 위에 믿음을 뼈대 삼아 참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풀무학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교육 목표를 보면은 이렇게 10가지의 성서 위의 학원, 기본층의 평민, 머리, 가슴, 손의 조화, 작은 학교, 모든 학생 생활관 생활, 무두, 무미,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어. 모두 함께 이라는 거죠. 함께 공동생. 밝은 학교 생활, 더불어 사는 지역과 학교, 국제 이해.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좀 우리하고 관련된 언어들이 외국어 중에서 이런 것들이니까 함께 교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사학의 책임, 자율적인 성 이런 10가지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덴마크의 니콜라이 구룬트비가 이런 협동조합의 좀 기본을 만든 사상가라고 볼 수 있는데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예요. 실천적 기독교 운동가이고 목회자이면서 시인이면서 교육자이면서 정치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죠. 힘이 아니라 국민성이 위대한 그런 나라를 만들자. 가지고 덴마크가 낙농업, 치즈로 성공한 나라잖아요. 물론 거기에 하이네켄 맥주도 있고 뭐 레고도 있고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이분들의 어떤 노력 그렇게 원래는 덴마크가 완전히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세운 나라. 역사적으로 이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파산하고 황무지만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그룬트비가 하여튼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덴마크의 니콜라이 그룬트비의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덴마크가 중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룬트비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본받아서 하게 된 운동이 저 풀무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탐 시간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선구자예요.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뇌를 했던 키에르케고르 신앙이 덴마크에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그런 고민을 성경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과 그 당시에도 교회는 다 돈과 권력 중심으로 움직여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운동을 하는 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함석헌 선생님도 그렇고 무교회주의자들 일본에도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운동들이 덴마크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 국회의원도 하고 교회 찬송가의 60%를 이 사람이 작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풀무학교가 이분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실제 좀 조사해보면 풀무학교 전형을 살펴보면 공납금은 수업료 13,000원 정도, 학교 운영지원비 분기당 26만 원, 생활관비 7만 원 이렇게 내고 입사비 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전형은 농업과에 27명 하고 일반 전형, 뭐 지역 학생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이렇게 뽑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왜 농촌 마을 흥동을 찾는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책에 나온 내용들인데 홍동마을에 조직들이 한 60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농업조직, 마을, 공동체, 교육문화, 복지, 환경, 경제사업 이런 공동체들이 돌아가면서 이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NGO,
영농법인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홍동마을 조직을 보면은 회원수 평균은 한 230명, 회비 납부하는 사람 230명 중에 200명 이상이 회비를 납부하죠. 회비 납부 회원 비율은 뭐 이게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0% 되는 것이고, 사무실 가지고 있느냐, 뭐 자산 이런 것들이 충남발전연구원 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동마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여기 풀무, 신용협동, 금융 쪽의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도 있어요. 의료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마을에 한 뭐 500명이 모여 산다. 그러면 500명이 의사를 고용하는 거죠. 의사를 한방의사, 양방의사 이렇게 고용해서 주치의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하고 충분히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아는 친척이 아닌 한 의사하고 깊은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어디 아파요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보내듯이 쫙쫙쫙. 왜냐면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이거든. 근데 실제 의사가 해야 할 역할은 충분히 상담을 하고, 감기 걸렸어도 감기에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사 맞으면 안 되고, 감기는 되도록이면 음식을 잘 먹고 쉬면서 이겨내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의사가 그런 것들 상담해주고 이런 식의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런 의사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생협으로, 의료 생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의사를 하면은 내가 그 마을에 사는 동안 의사가 친절하게 의학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료 생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농협동조합도 있고, 농업 영농조합도 있고, 할머니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풀무, 고등부, 어린이집, 밝고 맑은 도서관의 방막도서관, 그리고 마을 지원을 위해서 이런 목공실, 출판사, 활력소, 정농회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미산 마을에서도 배울 게 있고 홍동마을에서도 배울 게 있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자치 또는 공동체 경제를 이루어 가려면 이 홍동마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공동체 형성에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무학교에서 시작했듯이 우리는 한남대학교가 있잖아요. 한남대학교를 모체로 해서 이 한남대학교 주변을 좀 우리 행정학과 과목에 저는 공동체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남대학교 근처가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 가려면 굉장히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게 교훈이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가장 생활에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소비자 협동, 소비자 생협 협동조합에서 시작을 해서 풀무 생협 지역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풀무 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풀무 학교 직원들의 협동조합에서 이제 지역 생협으로 발전하고 신협, 농협으로 점점 커져가는 거죠. 교육과 보육, 어린이집도 그렇고 경제, 문화 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적절한 연대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농업풀품 여기서만 소화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리농법으로 친환경으로 만든 쌀은 서울에 또 아파트하고 연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려요. 그런 것들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또 여기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또 생필품들을 또 사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기농법 하려고 일본 학교하고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일본의 애농학원 여기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생협도 도시의 여성 민우회 이런 데와 연락을 해가지고 소비는 여기서 만드는 농산물들을 좀 직거래로 팔 수 있는 그런 연대 조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필요 중심으로 해야 되고, 외부와의 적절한 연대를 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과 14장에 거쳐서 제가 해외 사례, 그 다음에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찾아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영역들은 스스로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4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15장 강의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조만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